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자, 오늘은 TMJ, TMD, 턱관절 질환, Temporomandibular Joint, Temporomandibular Dysfunction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뭐가 턱관절 질환입니까?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턱관절이 빠지는 거예요. 탈구. 자, 언제 탈구가 되느냐? 입을 벌리실 때 턱관절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하품을 할 때 입을 본의 아니게 계속 벌리게 되죠. 근데 입을 벌리실 때 이 상태에 있다가 이빨의 그 중앙을 보시면 바로 오픈하면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내려오죠. 근데 턱관절 탈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입을 벌리실 때 턱이 관절이 하나가 옆으로 빠졌다가 들어옵니다. 이게 바로 턱관절 탈구 증상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턱관절 탈구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. 첫 번째는 턱관절이 탈구 시에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. 자, 당연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탈구 시 통증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십니다.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? 증상에 따라서 말을 못 하시기도 하고요. 음식을 잘 못 드십니다. 왜냐하면 씹는 저작 기능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아픕니다. 하품할 때 굉장히 아파하시고요. 칫솔질 하실 때도 굉장히 아파하십니다. 두통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. 그러면 이 턱관절은 도대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샘플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요, 우리 턱관절은요 크게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근육이 바로 저작근. 이 근육은 입을 다물을 때 작용을 하는 근육이고요. 요 바로 위에 이 하트 모양의 근육이 하나 또 있습니다. 측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근과 함께 입을 다물을 때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2가지 근육이 더 있는데요. 자, 외측 익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. 이 근육은 약간 깊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근육은 어느 때 작용을 하냐면 저희가 입을 벌릴 때 작용하는 근육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근육이 귓볼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.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측 익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지금 이 근육은 입을 벌릴 때 그리고 껌을 씹거나 가를 때 주로 작용하는 근육이에요. 그래서 잠을 주무실 때 이빨을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근육을 치료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총 4가지 근육이 저작근, 측두근, 외측 익상근, 내측 익상근 이 4개의 근육으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음식을 드시고 저작을 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4가지 머슬로 작용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자, 통증이 없으신 탈구, 턱관절이 탈구가 됐는데 통증은 없어요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되냐? 치료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완전 탈구가 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어떤 치료법들이 있느냐? 첫 번째,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. 어떤 습관을 바꾸셔야 되냐? 턱관절이 탈구되지 않는 자세. 잠을 주무실 때 꼭 똑바로 누우셔서 주무셔야 돼요. 옆으로 누우셔서 주무시면 이 베개라든지 손 대고 주무시는 분도 있죠. 턱을 밀고 이렇게 틀어줘요. 지금 원래 입을 벌리실 때 탈구 증상이 있으시는데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일어나서 말을 해보신다고 해보세요. 그럼 더 빠지죠. 빠진 턱은 계속 더 빠집니다. 그리고 껌 씹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. 딱딱한 음식들 드시면 안 되고요. 생활 습관을 바로 잡으신 이후에 마사지 방법이라든지 운동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텐데 그 운동법을 따라해 주시면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. 꼭 명심하시고요. 자, 그러면 통증을 동반하시는 분들에게 꼭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트 가드입니다. 그러니까 브레이스죠. 이거를 주무실 때 꼭 하셔야 돼요. 기간은 환자분들에 따라 틀립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. 좀 전에 설명해드린 그 4가지 근육과 그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함으로써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턱관절 질환 관련해서 마사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턱관절을 구성하는 근육이 총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이 4가지 근육에 맞는 마사지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. 거기에 따라오는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저작근, 마세터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근육이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저작근입니다. 저작근. 자,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근육이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4 times from top to bottom. Press 1, press 2, press 3, press 4 해서 깊게 서서히 깊게
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가야 될 근육이 측두근. 5번에 걸쳐서 깊게 서클을 만들어 주시면서 마사지를 천천히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안에도 전체적으로 5번에 걸쳐서 쭉쭉 깊이. 하지만 이때 이제 마사지를 하실 때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거기가 바로 앞 통점이라 그래갖고 근수축이 많은 부분이죠. 그래서 거기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. 거기가 바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 근육인 외측 익상근. 요게 지금 깊이 있습니다. 뼈 바로 밑에, 귀 밑에 그 부분인데요. 여기를 좌우로 깊이 서서히 마사지를 해주셔야 외측 익상근에 대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측 익상근입니다. 내측 익상근은 어디에 있냐면요. 귓볼 바로 뒤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깊게 눌러서 1, 2, 3 해서 깊게 쭉 누르시면 내측 익상근에 대한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내측 익상근을 프레스를 하실 때 굉장히 아플 겁니다. 특히나 이 TMJ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a lot of pain. Is it hurt? Really hurt, right? 지금 이 친구도 처음으로 이 근육에 대해서 지금 마사지를 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총 4가지 근육에 대한 마사지를 먼저 집에서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5세트씩 해주시면 좋고요.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싶을 때 이제 서서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치료법입니다. 운동. 자, 첫 번째 운동은요. 엄지손가락 2개를 턱 밑에 대고요. 입은 벌리시는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. 엄지손가락 2개가 턱을 못 움직이게끔 입을 벌리는 액션은 취하지만 손가락 2개가 턱 밑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턱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. 10 seconds hold. Then after relax. 10 seconds hold. Then after relax. 5세트씩 하시고요.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입을 다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저희 손가락 4개가 입을 벌리려고 할 겁니다. 두 번째는 1, 2, 3, 10 seconds hold like this and then relax again. 자, 턱을 다물려고 하는 겁니다, 지금. 그리고 손은 턱을 벌리려고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입은 벌려지지 않습니다. 자, 세 번째 엑서사이즈는요.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음식을 먹고 저작을 하지 않습니까? 저작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이에요. 내측 익상근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근육을 발달시켜줘야 되는 운동입니다. 보시겠습니다. 턱을 가만히 편하게 계신 상태에서요. 손을 바로 턱 바로 위에 올리시고 손은 턱 뒤쪽으로 밀고요. 하지만 턱은 앞으로 나갑니다. 10 seconds hold, 10 seconds after, relax. 5번 5세트씩 이것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. 잠을 주무실 때 이빨을 가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운동법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턱을 옆으로 옮기시는데 손은 턱의 밑에 쪽을 누르시면서 좌우로 10초간 홀딩 해주시는 거예요. 하지만 턱 관절에 움직임은 없습니다. And the other side. 마찬가지로 10초간 홀딩 해주시면 되고요. 손바닥 밑으로 턱 관절을 홀딩 하시면서 반대로 밀어주시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운동법을 통증을 많이 일으키거나 이 운동 이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운동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. 운동하신 이후에 통증이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셔야 돼요. 그 말은 뭐냐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마사지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꼭 충분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.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는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. 그리고 꼭 명심하셔서 자기 본인에 맞는 강도로 서서히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. 그러셔야지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다음 운동법은요. 혀를 입천장에 말아서 올리신 다음에요. 입을 서서히 벌리십니다. 혀의 힘으로. 그래서 10초간 홀딩. 이것도 5세트씩. 하지만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. 처음부터 완전히 다 입을 벌리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서서히 개인차에 맞게 조금씩 벌리셔서 턱 관절에 있는 주변 근육들을 잘 강하게 서서히 강도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. 다음 엑서사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턱을 가슴에 쭉 대신 상태에서요. 목을 구부리고 입을 벌려보세요. 최대한 벌릴 수 있을 만큼만 벌리셔야 됩니다. 만약에 이 운동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통증을 어느 정도 관리하실 수 있는 만큼만
해주셔야 돼요. 10초간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운동을 마스터 하신 다음에요.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입을 최대한 벌리세요. 이 상태에서 stay hold for 10 to 30 seconds. Then after, close your mouth. TMJ 안에 있는 디스크가 제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운동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어느 정도 마사지를 충분히 하시고요. 이전에 했던 다른 운동들을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되는 운동이고 각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. 거기에 맞게 본인이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. 지금까지 마사지하는 방법하고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? 지금부터라도 턱관절 질환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집에서 욕심내지 마시고요. 조금씩 천천히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셔야 돼요.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이 방법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확신하고요.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끝까지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바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